안녕하세요. 블로그 리바이브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로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네이버 로직을 설명을 할 때 원래 네이버에서 약간 알려줬던 거랑 좀 다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로직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제가 운영했었던 제 블로그와 또 같이 운영을 했었던 그 운영을 하는 거에 도움을 주었던 한 80여 개의 블로그, 그리고 제가 직접 다른 회사의 공식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얻었었던 인사이트를 뽑아낸 것이고요. 정말 그냥 간단하고 핵심적인, 좀 꼭 이것만은 해야 네이버 로직에 최적화를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심플한 것들만 제가 뽑아서 지금 이번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걸 제가 자세히 개별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모든 블로그에 다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딱 핵심적인 것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좀 더 뭔가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거는 모든 블로그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알려드리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은 일례로 이런 카더라가 있어요. 어떤 제품 리뷰를 쓸 때 2000자 이상을 쓰면은 좀 더 상위 노출이 잘 된다. 이 말은 어찌 보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떤 이런 말을 한 곳에서 어느 정도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블로그를 운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상위 노출 잘 되더라 라는 그런 가능성을 언급을 한 거지, 100% 그게 노출이 된다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제 블로그 중에는 삼성 노트북 밝기 조절이라는 키워드 2000회 정도밖에 검색이 안 되지만 글을 30자도 안 썼는데 그냥 상위 노출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꼭 그 글자 수라는 게 상위 노출이랑 꼭 연관된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의 점수로 들어가는 것이 뿐이지 확실하게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네이버 로직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뽑아낸 인사이트라는 거, 꼭 모든 블로그에 다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거.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딱 저 지읒지읒과 피읍시읒티읒, 저게 주제, 포스팅을 의미하는데, 저거 두 개만큼은 어떤 블로그든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로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로직을 얘기하기 전에 네이버가 어떤 회사, 어떤 사이트인지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네이버는 일단 2019년 한국 인터넷 인구가 거의 4,5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70%가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가 바로 네이버예요. 70%면 거의, 자, 1350만 명을 빠지는 거니까 한 3150만 명 정도가 네이버를 검색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70%가 아니라 구글이 훨씬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저거 70%보다 낫다라고 하시는데, 실상 구글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층들은 거의 개발자, 아니면 좀 더 정보를 많이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제 구글을 많이 사용하고, 아직도 일반 대중들은 네이버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거. 자, 그래서 네이버가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사이트고, 우리는 일단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니까 네이버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자, 컴퓨터의 발전은 검색 엔진의 강화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컴퓨터, 즉 AI는 점점 발전을 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기술력이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발전을 하면은 그거는 결국 검색 엔진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잖아요. 그 인공지능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생각을 하는 건데, 결국 그게 검색 엔진의 강화로 이어진다는 거는 검색 엔진도 이제 사람처럼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 좋은 글을 상위 노출시켜주는 게 좋다라는 식으로 강화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검색 엔진의 강화, 컴퓨터의 발전과 검색 엔진의 강화가 있다는 거는 네이버도 점점 검색 엔진을 강화시킵니다. 처음에 옛날에는 리브라라고 하는 네이버의 검색 엔진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그냥 완전 정량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블로그를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량적인 데이터라면 이제 포스팅이 있겠죠. 그리고 좋아요, 댓글, 공유,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완전 정량적인 데이터예요. 그러면은 정량적이라는 건 딱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1 플러스 1은 2다. 이거는 정량적인 거고요. 한 명과 한 명이 결혼을 하면 3명이 나올 수 있고 4명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냥 약간 정성적인 것, 뭐 그렇게 느끼면 될 것 같은데, 자, 리브라라고 했었던 검색 엔진은 그냥 45일 동안 열심히 포스팅을 하면은 무조건 상위 노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위 노출을 되게 하는 방법이 그냥 45일 동안 좀 노가다를 뛰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많이 하니까 네이버 블로그 상에서 좀 많은 가짜 리뷰 글들이 넘쳐나고 좀 사기성이 짙은 글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가 이러면 신뢰도가 좀 내려가겠다. 신뢰도를 다시 높이려면 검색 엔진을 좀 강화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글들을 뽑아내야지 라는 생각으로 알고리즘이나 로직을 발전시켜서 나온 게 바로 2016년 8월부터 시작한 C랭크입니다. 이 C랭크는 콘텍스트, 콘텐츠, 체인, 그리고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블로거를 칭하는 크리에이터, 이런 C를 다 모아서 C랭크라고 표현한 건데, 콘텍스트는 그 포스팅 자체의 문맥을 얘기하고 포스팅 본문 내의 문맥을 얘기하고, 콘텐츠는 블로그의 포스팅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블로그에 포스팅이 몇 개나 있는지를 보는 거고, 체인은 이제 좀 사람마다 다 해석이 좀 다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그 네이버의 다른 서비스와 좀 어느 정도 연계가 되느냐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체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의 책 서비스, 네이버의 지도 서비스, 또 요새는 지도가 플레이스라는 서비스로도 연계가 됐고, 지식인도 있을 수 있고 카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서비스, 다른 채널이나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좀 연계되는 거나, 아니면 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완전 다른 마케팅 채널에서 좀 유입해 오는 거, 그런 것들이 체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C가 모여서 이제 C랭크라는 걸 구성하게 되는데, 이 콘텍스트나 콘텐츠, 체인 이런 게 좀 다 연결이 되려면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주제에 맞게 글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콘텍스트, 만약에 제품 후기에 대한 글을 쓴 거면은 콘텍스트라고 해서 문맥상 이제 후기에 관한 글들이 좀 나와줘야 한다는 거고, 뭐 만약에 화장품 리뷰를 쓴다고 하면 화장품의 브랜드 이름이 한번 나와야 되고, 그거에 제품이 나와야 될 거고, 그 제품과 관련된 연관 키워드도 좀 언급이 돼야 될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콘텍스트가 나와야 될 거고, 그럼 콘텐츠는 이제 그 블로그에 화장품 리뷰에 관한 글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은 얘가 화장품 리뷰에 대한 약간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글을 쓰고 있구나. 그럼 얘가 화장품 리뷰에 대한 글을 쓰면 신뢰도가 높겠네. 제대로 쓴 거겠네. 이런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콘텍스트는 주제에 맞는 내용을 쓰라는 거고, 콘텐츠는 주제에 맞는 내용을 쓴 포스팅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거고, 체인은 이제 그럼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뭐 네이버 쇼핑의 화장품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리뷰로서 뭐 유입이 된다든지, 그런 정도의 체인, 그런 연계가 이제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즉 C랭크로 넘어오면서 리브라 때는 그냥 45일간의 노가다를 통해서 그냥 바로 상위 노출이 됐는데, 이제 C랭크 할 때는 45일이라는 뭐 그런 정확한 이 기간이 지나면 상위 노출이 된다, 뭐 이런 거는 전혀 다 이제 없어진 거고, 정말 주제에 맞는 글을 쓰느냐, 그리고 그 글을 정말 지속적으로 써왔느냐, 그런 게 이제 중요해진 겁니다. 이제 주제라는 게 정말 중요해진 거죠. 자, 근데 이 C랭크 때는 약간 좀 그래도 약간 부족했던 거는 이 콘텍스트 부분이 좀 약간 부족했는데요. 제가 제 블로그에서 겪었던 걸로 토대로 하면은, 일단 제 블로그 주제가 예금 적금, 그러니까 저축에 관한 내용을 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콘텍스트라는 부분에서 제가 적금에 관한 글을 쓰면은 그냥 적금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그냥 광고로 쳐버렸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C랭크 때는 제가 적금에 관한 글을 쓰더라도 본문에 적금이라는 키워드가 좀 많이 안 들어가게,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게 신경을 써서 적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C랭크 때는 콘텍스트 부분이 약간은 좀 부족했는데, 이제 그 다음 2018년 9월부터 이제 좀 도입이 된 뷰 검색이랑 다이아 로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 로직을 먼저 설명하자면, 이 C랭크 때는 콘텍스트 부분이 제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이아 로직 때부터는 딥 인텐트 아날리시스라고 이 콘텍스트 부분을 더 깊게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정말로 이 주제에 맞는 글을 쓰고 있는 건 맞는가? 그러면 그 연관 키워드나 이 키워드들이 정말 그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더 깊게 분석을 한다라는 게 다이아 로직인 건데,
좀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때는 제가 적금에 관한 글을 쓰고 있을 때 적금이라는 키워드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면 그래도 주제에 맞는 글이어도 광고다라는 식으로 인식을 해서 제가 노출이 잘 안 됐는데, 이때부터는 그냥 적금이라는 말이 너무 자주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자, 금리 이런 말들이 많이 나타나줘도 그래도 얘는 그래도 이 주제에 잘 맞는 글을 쓰고 있어 라고 인식을 해줍니다. 다이아 로직에서는 이제. 그래서 주제만 이미 많이 잘 형성해 왔다면 다이아 로직이 이제 들어가면서 그 안에 키워드를 너무 과도하게 쓰는 것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 로직이 그런 거란 거고, 뷰 로직은 이제 이거는 뷰 검색 결과인데, 이 뷰 검색 결과는 PC 쪽이 아닌 모바일에서만 무조건 적용이 됩니다. 자,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이게 모바일 화면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PC 화면입니다. 지금 현재 A형 간염이 6일을 지금 실검하고 있으니까 A형 간염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A형 간염, 자, A형 간염을 PC에서 검색하면은 이렇게 통합 검색 탭이 있고, 이미지 탭, 뉴스, 블로그, 지식인, 지식백과, 포스트, 어학사전, 더보기 뭐 이런 식으로 탭이 더 있고, 더보기를 클릭하면 카페, 웹사이트, 동영상, 쇼핑, 실시간 검색, 지도, 책, 뮤직, 학술 정보 이런 식으로 많이 뜨거든요. 그럼 이렇게 뜰 때 이제 뉴스, 포스트, 실시간 검색, 지식백과, 블로그 이런 식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C는 이런데 이제 모바일은 좀 다릅니다. 모바일을 검색해보면 모바일은 그냥 통합, 뷰, 뉴스, 지식인, 이미지 이렇게 가거든요. 이 뒤에 보면은 얘랑 비교하면 블로그 탭이 따로 없고, 그리고 카페 탭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탭도 따로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페, 블로그, 웹사이트 컨텐츠를 전부 뷰라는 이 검색 결과에 전부 다 통합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셋 다 좀 약간의 성격은 다르지만 결국 사람들이 찾는 컨텐츠로서, 그러니까 이때까지 쌓아왔던 검색 데이터를 통해 봤을 때 그냥 이 뷰에서 이 세 개를 전부 다 통합해서 경쟁시켜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네이버에서는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 실상 이 뷰라는 이 검색 결과에 그 세 가지 채널의 컨텐츠가 전부 다 포함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래도 물론 블로그가 훨씬 더 컨텐츠로서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블로그가 제일 먼저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블로그 전부 다 블로그가 전부 다 먼저 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실상 뷰 검색 결과에서는 이제 이런 컨텐츠 통합인 상태에서는 결국에 블로그끼리 경쟁하겠지만, 좀 약간 영세한 블로그,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한 블로그 입장에서는 솔직히 뭐 이것도 웹사이트도 경쟁해야 되고 카페도 경쟁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이 뷰 검색 결과는 좀 약간 모바일 검색 결과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실상 이제는 제 블로그도 옛날이라고 해봐요. 뭐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PC에서 유입되는 게 한 30% 정도는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20%, 10% 정도만 PC에서 유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모바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 그 모바일로 이제 들어오는, 이제 그걸 좀 더 강화해보고, 그걸 좀 더, 그러니까 카페나 모바일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빨리 검색해서 빨리 그 컨텐츠를 찾는 걸 원하니까, 그냥 카페, 블로그, 웹사이트 이걸 다 그냥 탭을 눌러가면서 찾은 게 아니라 그냥 한 공간에서 봐라 라는 그런 느낌으로 뷰 검색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 9월부터는 뷰 검색 결과랑 다이아 로직이 나왔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뷰 로직이라는 것 자체가, 이걸 얘기하면서 또 하나 더 추가된 게, 최근에 포스팅을 한 블로그를 많이 노출시키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게 뭐 타이밍이라는 말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쉽게 말하자면은 옛날에는 3년 전에 좋은 글을 써가지고 그 글이 상위 노출돼 있었던 블로그는 그게 계속 노출이 됐고, 아무리 신생 블로그가 조금 좋은 글을 써도, 그러니까 그 시대 그 타임에 맞는 정보의 글을 써도 그 3년 전에 좋은 글을 썼던 그 글이 계속 상위 노출돼서 새로운 블로거들의 컨텐츠들이 잘 안 떴는데, 이제는 좀 약간 바꿔버려서 계속해서 최근에 글을 써온, 그러니까 최근에 포스팅을 쓴 블로그가 그 옛날 3년 전에 썼던 블로그 걔보다 더 많이 노출되도록, 그러니까 상위로 올려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결국 뭐냐면 계속 포스팅을 하라는 얘기예요.
포스팅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그러면 너의 블로그는 언젠가는 계속 띄워줄 거다. 다른 옛날 블로그보단 계속 띄워줄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뷰 로직은 계속 써라 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리브라나 시랭크, 다이아 로직 이렇게까지 계속 오는 도중에 계속 우리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는 포스팅을 계속 하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리브라 때는 그냥 포스팅을 꼭 해라 라는 거였고, 시랭크 때는 이제 주제에 맞춰서 글을 써라 라고 얘기한 거고, 이제 뷰 로직에서 이제 계속해서 최근에 글을 써라 하고, 다이아에서 이제 글을 쓰는데 주제를 정말 잘 구축해라. 그러니까 주제를 정해라. 주제를 정해서 확실한 그 주제에 맞는 글을 써라 라고 한 거고요.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이제 비디오를 좀 더, 영상을 좀 더 강화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영상을 하면은 영상도 뭐 그렇게 큰 비중이 있진 않아요. 이 영상을 넣었다고 해서 좀 더 상위 노출이 잘 된다거나 하는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영상으로 하면은 이 뷰 통합 검색 결과 말고 비디오 탭, 영상 탭이 하나 새로 생겨가지고, 자, 여기서 봤을 때처럼 얘는 이제 여기에 동영상 탭이 아예 새로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 탭으로 약간 노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가 살짝은 좋아졌다는 거. 근데 어쨌든 그 비디오의 상위 노출도 결국에는 그 블로그의 지수, 블로그의 점수, 뭐 그런 거에 따라가는 거니까 결국 블로그를 좀 키워야 된다는 거죠. 블로그를 키울 때 뭐 하라고? 그래서 결국 주제를 정하자라는 겁니다. 결국 주제를 정해서 블로그를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마냥 쓰는 것도 언젠가는 이제 파워블로거가 되고 언젠가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을 좀 더 단축하고, 난 당장에 어디서 체험단을 하고 당장에 좀 돈을 좀 벌고 싶고, 뭔가 당장에 내가 원하는 그 주제에 대한 것들을 좀 포트폴리오를 쌓아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일단 빨리 지금 주제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제를 정해서 포스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를 이제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고, 일단 여기까지 해서 지금 네이버 로직을 알아봤는데요. 계속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다. 요약하면 이제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네이버도 이제 컴퓨터가 발전함에 따라 검색 엔진을 강화시키니까 네이버도 검색 엔진을 강화한다. 근데 옛날에는 그냥 포스팅만 냅다 하면은 상위 노출 시켜줬는데, 이제는 주제에 맞게 글을 써야 하고, 다이아 로직에 따라 주제를 정말 주제에 맞는 글을 써야 하고, 그래야 상위 노출을 잘 시켜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제가 없으면 언젠가는 뜨지만 그 기간이 정말 얼마나 길지 모르는 거고, 이제 주제에 맞게 쓰면 그만큼 그 주제에 관해서는 상위 노출이 점점 빨라진다는 거고, 이제 뷰 통합을 통해서 다른 컨텐츠들이랑 경쟁을 많이 하게 될 거라는 거. 뭐 그렇게까지 알고, 그래서 결론은 주제를 정하자. 주제를 정해서 포스팅을 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네, 여기까지고 블로그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